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총격 사건이 앞으로 이 미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와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총격이 발생한 게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10분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도중에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이렇게 화면에 생중계가 됐거든요. 좀 어떻게 이 사건 보셨습니까? 뭐 충격적이었다라는 말밖에 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최근 이 미국 정치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예. 이 미국이 뭐 내전 중에 있다. 미국이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고 Divided States of America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정치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뭐 이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나와야겠죠. 이게 정치 혐오범이 저지른 범죄인지 아니면은 조금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범죄자가 예. 그냥 뭐 총기 난사를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 국면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하나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민주당이 지난 이 대선 토론회 이후에 지금 바이든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선거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큰일이 발생해서 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계속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상태가 괜찮았고 현재는 퇴원을 한 상태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알이 내 오른쪽 귀 윗부분에 관통했다. 이게 귀 윗부분에 총알을 맞았다고 하면 이제 바로 옆을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네. 싶은데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한 얘기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어떤 차트를 뭘 좀 보기 위해서 머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총알이 뭐 얼굴 아니면은 머리에 맞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조금 왼쪽으로 한 10cm, 15cm 정도 제대로 총알이 겨냥이 됐다면은 트럼프는 아마 뭐 정말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바로 사망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에게는 정말 다행스럽게 가벼운 경상만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벌써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의연한 그런 모습, 결연한 표정으로 뭐 괜찮아, 뭐 싸우자, 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는 사진 한 장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예. 아마 트럼프의 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간 사진 같은데, 이 트럼프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경호원이 지금 트럼프를 빨리 지금 의료시설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장면인데, 트럼프는 굉장히 결연한 표정을 짓고 의연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뭐 괜찮다, 계속 싸우자. 그리고 그 위에는 성종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진 예. 하나 굉장히 아이코닉, 예, 지금 이 상징적인 사진인 것 사진인데, 같습니다. 예. 이건 선거용으로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거 국면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유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목격담도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서 살았다. 이런 목격담도 있고 네. 이제 차트를 보기 위해서 제때 머리를 돌렸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총알이 머리에 맞았을 맞아요. 것이다. 이런 지금 목격담들이 이제 유세 현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의심이 되는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이거는 진짜 뭐 정황적인 근거는 충분한데, 근데
이 1981년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두어 시간 후에 자기가 짝사랑했던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를 좀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존 킹클리라는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 범죄자가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었어요. 경호원에게 지금 사살당했기 때문에 이 조금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억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급진 좌파가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배후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상당히 조금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 경호국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서 이 좀 피해가 최소화됐다. 그러면서도 유세장에서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들, 중상 입은 사람들 그 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한다라고 조금 의연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물론 지금 개연성은 큽니다. 지금 누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고 어떤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해석뿐만 아니라 억측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도 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조금은 좀 진정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황상으로는 살해 목적이 있어 보이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행 그렇죠. 동기는 좀 조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관중 2명도 총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네네.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한 명은 7발의 총성을 맞고 매우 위중한 네. 상태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글쎄요. 유세장 보안이 좀 허술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들은 뉴스에 의하면은 이 유세장 근처에 있는 건물,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도 아니었어요. 한 예. 200야드, 그러니까 한 180m죠. 180m 정도 떨어진 건물의 이 옥상에서 이제 범인이 이 저격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보완이 됐다면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감시했었어야 될 것 같고 이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 AR-15인가 그럴 거예요. 이 반자동 소총인데 예. 이걸 이렇게 숨기기가 이거는 이제 권총보다 더 커요. 그래서 뭐 미리 은닉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범행 당시에 이제 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예. 이 정도는 보안이 철저했다면은 조금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도 물론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보안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놓고 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뭐 고의로 보안에 소홀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뭔가 조금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번 사건이 이 미국 정치권을 더 큰 혼동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총격을 가한 범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FBI에서는 펜실베니아 출신 20세 남성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생각보다 용의자가 상당히 젊거든요. 그리고 또 네네. 불법 이민 문제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하는 도중에 총격이 가해져서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범행의 어떤 의도를 좀 이 부분에서 추측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총격범의 신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펜실베니아 출신 20세 백인 남성이라고 예. 백인인 게 맞죠 지금? 그런 백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민자 출신이고 뭐 유색 인종이었다면은 지금 불법 이민 그리고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 트럼프는 엄격한 어떤 그런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주장, 그런 어떤 이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조금 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펜실베니아 출신 그냥 20세 백인 남성이라고 하니까 과연 트럼프의 이 이민 정책에 반대를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범행이잖아요.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트럼프가 뭐 불법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정말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 정치적인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범행 동기는 더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네, 저희도 근데 알 수 지금 뭐 있을 것 사망한 같습니다.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네,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총격 소식을 이제 보고받았던 바이든 대통령 역겨운 정치 폭력이라고 규탄하면서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이제 별장에 있는 델라웨어주에 있었는데 사건 발생 네. 뒤 황급히 이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좀 일련의 어떤 이런 대응,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정치권은 지금 뭐 정파적인 이해를 뒤로 하고 이런 이 정치 범죄, 이 정치인을 상대로 한 암살 의도로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암살 의도가 있었다면은 규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래도 다행히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정말 서로를 너무 싫어하면서 이 어떤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까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서로 지금 바이든이 전화를 해서 트럼프를 위로하고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정파적인 이익과는 상관없이 규탄한다. 뭐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조금 뭐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정황적인 근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둘의 정치적인 속셈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겠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속셈은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사건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이렇게 유명 인물들의 어떤 응원, 지지 의사가 계속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그 전통적인 지지층, 트럼프의 컬투와 같은 어떤 지지층이 더 견고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셨듯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실 물론 이제 트럼프 지지로 기울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이 일론 머스크가 엊그제부터 이제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그래서 상당액을 기부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제 그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트럼프가 뭐 루즈벨트만큼 강인한 사람이고 미국의 뭐 유일한 희망이고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뭔가 예. 조금 정치적인 어떤 추세를 좀 파악하고 줄을 제대로 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정치적으로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중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트럼프가 굉장히 조금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들,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뭐 국가의 어른이 될 수도 있는, 다시 뭐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더라도 괜찮은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여론도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네네.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네네. 일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일단 정말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병원에서 퇴원하고 건강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충격은 있었겠지만,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잘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챙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트럼프라면은 이게 지금 이틀인가 3일 후부터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전당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은 뭐 첫 번째는 조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이 귀에 뭐 붕대를 한 상황에서 뭐 비디오로 이제 뭐 연설을 한다든지 하면서 뭐 마지막 날 그 정말 이 전당대회장에 나타나가지고 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어쨌든 뭐 지지층이 더 결집할 것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는 참 신기한 게 기소도 마찬가지죠. 작년 초부터 시작된 이 기소가 트럼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맞으면 맞을수록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격은 어쨌든 트럼프에게도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총격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인지력 문제도 재부각되고 또 강한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건데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이든으로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더 정치적으로 강해진 트럼프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아니고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토론회가 하나의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파장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추세가 지난 대선 토론회 이후에 계속됐는데, 이번 피습 사건 때문에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더 강력해진 트럼프의 상대를 하기에는 바이든의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이 바이든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회의론이 더 불 수 있기 때문에 예. 잠시 조금 주춤했던 어떤 이 후보 교체론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한 2-3일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2-3일 동안 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이 사퇴론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